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소개할 강좌는요. 자, 합격영어에서 우리가 뭐냐면 독해편입니다. 독해편. 오케이? 우리 합격영어라고 한다면요. 구문, 문법, 독해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일단 여기는 독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독해가 10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제가 그 설명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예전에는 독해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 80점이다 라고 하면요. 일단 80점 학생들은 독해는 다 맞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 4문제나 어휘, 이디엄 요 8문제에서 4개 정도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70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문법이라 독해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80점이다 그러면 되게 독해 쪽에서 일단 2개가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달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무원 좀 디스를 하자면 공무원이면 알다시피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좀 보수적이잖아요. 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교재나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교수님들의 커리큘럼들 보면 5년 전, 7년 전이랑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해로 가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독해가 되려면 이 10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정복을 하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어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요 독해 파트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현장 학생들이야 뭐 일단 왔으니까 구문이 안 돼 있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왠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요거를 끝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네. 알겠죠? 자,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합격영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면 구문, 문법, 독해 되어 있죠. 그래서 독해는 총 16강입니다. 알겠죠? 16강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고하실 때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공무원 시험에서 독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한번 잠깐 첫 번째 보세요. 먼저 첫 번째. 공무원 독해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책 보시면 제가 맨 앞에 부분에 지금 18년도죠. 연도가 헷갈려서 2018년 제가 국가직 지방직을 넣어놨거든요. 독해 부분만. 우리 책 보시면 한번 저 12페이지 보세요. 한번 그냥 쭉 훑어보세요.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문이 졸라리 길죠. 오케이? 넘겨보세요. 지방직도 그래요. 지방직도 보시면 18페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 거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5년 전 독해 지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정말 한 지문마다 한 4분의 1 정도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한 문제당 평균 어휘수예요. 그러면 국가직은 한 번 요때 길어진 적이 있어요. 2013년에. 근데 보시면 별로 안 길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길어지죠. 그러니까 국가직은 조금 원래부터 좀 긴 경향이 있었어요. 지방직 보세요. 한 지문당 117단어다가 지금 보세요. 142단어. 156단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10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요때랑 비교해보면 지방직은 10문제가 아니라 14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수업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일단 영어에 대한 절대적인 점수만 생각해. 나는 영어 몇 점이니? 전 80점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두 친구가 같은 80점이어도 그래서 이 친구는 25분 만에 풀어서 80점이고 이 친구는 40분에 풀어서 80점이면 이건 같은 80점이 아니죠. 영어 점수만 80점일 뿐이지 틀림없이 이 시간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건 특히 영어는 점수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시간에 대한 것들도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문이 길어진다는 건 2가지 문제점을 낳아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지문 파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락이 짧을 때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잡혀요. 오케이? 근데 단락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틀림없이 난 여기서 열심히 읽었거든요. 자, 여기를 읽을 때쯤에 여기 부분이 희미해져요. 자, 여기를 읽었을 때는 이미 앞부분은 까먹어요. 오케이? 그럼 꼭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 꼭 보기에 나옵니다. 그럼 그리 가시면 어떻게 되죠? 예, 여지 깔다고 없이 답이 아니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지금 지문이 길어진다는 건 이제 뭐냐면 독해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제 말 이해되세요? 먼저 지문이 길어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지금 무슨 표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오픈 안 된 정보입니다. 공단계 여러분들 풀 서비스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시험 해보잖아요. 그럼 거기 정답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공단계가 이걸 오픈 안 하더라고요, 정답률을. 근데 이제 저한테는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답률 쭉 받아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난이도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정답률에 기반을 해서. 그럼 잘 보시면요. 지금 2014년부터 국가직 지방지막 쭉 해놨는데 문법, 독해, 어휘, 이디엄. 생영이란 건 생활영어입니다. 안 웃겼군요. 예. 됐죠? 그럼 잘 보세요. 2014년 보면 문법이 그래도 상중, 뭐 상, 중중, 중상 이러죠. 그러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중이 많죠. 물론 여기 상도 있긴 합니다만 중.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영어 문법이 굉장히 쉬웠죠. 그러니까 문법은 지금 점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쉬워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말 이상한 지엽적인 문법들을 많이 물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쉬워지고 있어요. 어휘 같은 경우는 어휘도 잠깐 보시면 좀 어려워지다가 쉬워지는 경향이 한 번 저기 좀 어려웠었고요. 어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이디엄 생활영어는 오히려 이디엄 뭐 그냥 그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근데 독해를 한번 잘 봐보세요. 독해라고 하면 물론 중중, 중상 하다가 상이 많죠. 후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예요. 독해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사실 요 전년도 계속 비교하면 독해는 그냥 하하하하하였어요. 아니, 농담 안 할게요. 예. 오케이. 그러다 여기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려워진 거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공무원 시험의 수능화예요. 여기 지금 수능을 봐보신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대개 영어가 50문제였죠. 듣기 17문제 빼고 그럼 33문제 중에 문법이 몇 문제였어요? 연도별로 다른데 한 문제거나 두 문제였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독해였죠. 여러분들 수능 독해가 어려워요? 공무원 독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데 이건 팩트예요. 수능 독해가 훨씬 어려워요. 지금도.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생각해서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독해죠. 누가 뭐래도 문법이 뭐가 중요해. 솔직히 말해서. 이해되세요?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쪽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문법이 어려운 듯 점수 맞기는 더 쉬워요. 문법만 하면 되니까. 근데 독해는 좀 다르다 그랬죠. 아까 말했지만 어휘도 해야 되고 정확한 해석 능력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떡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거 답답해 죽겠어. 정작 여기 그러니까 물론 요걸 안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보면 여기가 거의 뭐 6, 7 여기가 3, 4 이랬다면 그 문법이 그러니까 요걸 다 합쳐서 예전에는 여기 문법이 5고 나머지 독해어휘까지 합쳐서 5였다면 지금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말로만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체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독해 수업을 왜 들어야 돼?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왜 독해 수업을 들어야 되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 잘 봐보세요. 좀 이따 우리 수업을 하겠지만 우리가 1시간 수업을 하면 이 독해 제가 10문제 설명 못합니다. 많이 하면 7문제들 문제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지문당 한 1분 30초에서 어려운 건 2분. 10문제 풀면 20분이죠. 뭐 그 복습하는 거 뭐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강의가 아까 말했지만 1시간에 뭐 7문제, 8문제 푼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와야죠. 그러니까 푸는 시간 빼고. 그럼 훨씬 강의가 비효율적이죠. 그렇잖아요. 좀 혼자 문제 푸는 게 낫지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뭐 강의를 듣지 말란 소리 있잖아.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독해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잘 봐보세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독해 강좌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잘 봐보세요. 해석을 쫙 매끄럽게 해주죠. 요즘 들어서 독해가 어렵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지문이 나와요.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옆에서 부연 설명 막 해주죠. 그죠? 부연 설명에서 막 쫙 깔끔하게, 해석도 아주 깔끔하게 쫙 해줍니다. 아주 매끄럽게, 이해 잘 되게. 그렇게 해서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답이 4번이죠. 그러면 우와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가서 그렇게 깔끔하게 해석을 하냐고요.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누가 옆에서 부연 설명, 그게 어떤 내용인지 부연 설명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수업은 솔직히 말해서 들을 이유가 없죠. 왜? 우리 뒤에 해석 깔끔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런 수업은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독해 강좌를 들어야 하는가를 해요. 이건 의미가 없죠. 이런 수업을 들을 바에는, 그렇죠? 뭐 하는 게 좋아요? 좋게 어휘 공부 따로 하시고 구문 공부를 더 강화하는 게 낫죠. 그 시간에. 그리고 그냥 나 혼자 문제 푸는 게 낫죠. 알겠어요? 그럼 자, 우리가 왜 독해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래요. 시간 배분이요. 알겠어요? 시간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독해가 10문제입니다만 10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죠.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맞다 틀리다에만 가시면 안 돼요. 맞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맞더라도 빠르게 풀 수 있어야죠. 자, 어려운 유형은 빨리 못 풀어요. 어려우니까. 그럼 대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석 가능한 내용만 가지고서 답을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수강하는 첫 번째 이유. 자, 말 그대로 시간 배분. 알겠어요? 시간 배분의 문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보세요. 전략적 문제풀이 비법을 배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완벽한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자,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해석 가능한 것만 가지고서도 답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독해가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을 읽었을 때 이상하게 나는 해석은 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자,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책에. 그러니까 우리 책이 좋은 게 뭐냐면요. 아주 신기한 문제들이 많아요. 어이가 진짜로요. 어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구문이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해석은 잘 되거든요.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는 배우셔야 돼요. 따로. 두 번째, 잘 보시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문제도 많지만 보기에서 여기는 정작 이해를 했는데 보기에서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들 많죠. 제발 문제를 감으로 가지 마세요. 1, 2, 3 항상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문제의 주인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문제 출제자와의 머리 싸움이에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난이도를요. 여기서 맞출 수도 있고 여기서 맞출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 보기죠. 왜? 요거 영어 원서잖아. 지문이고. 이거 뭐 별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그냥 원서 뜩 따다가 너무 이거 어려운 것 같으면 좀 쉬운 단어로 바꿔준다 했지.
지문이 너무 길면 쓸데없는 문장 하나를 없앤다 할지 이런 간단한 작업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정답은 쉽죠. 빈칸 같은 경우는 그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그냥 4번 갔네라고 가시면 안 된다고. 내가 어떤 논리로 이게 답이 아닌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독해 수업에서 배워야 되는 거 먼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 아시겠죠? 두 번째는 보기에서 매력적 오답을 제거하는 법. 그걸 보기 분석 3법칙이라고 제가 해서 법칙을 만들어서 제가 오답을 제거하는 법을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거를 배우셔야죠. 이건 왜냐? 스스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수업에서는. 아까 말했죠. 깔끔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답이 3번이다. 이딴 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해는 이거예요. 어휘나 구문은 우리가 실력을 쌓는 수업이고요. 이해되셨죠? 독해는 이제 그 실력을 점수화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뭘 배우는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첫 시간에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되게 지문이 한 단락이죠. 그걸 패러그래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거예요. 원 패러그래프, 원 토픽, 원 아이디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단락에는요. 소재는 하나예요. 그 소재에 대한 필자의 오피니언, 의견도 하나예요. 그것만 잡아내면 돼요. 오케이. 글이라는 거는 그거에 맞춰서 모든 글들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이래요. 숲을 보래. 누가 몰라? 숲을 보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숲을 보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숲을 보래. 그럼 뭐 인생 쉽지 뭐. 부자 되는 거 어려워?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들 공무원 합격이 뭐가 어려워요? 점수를 잘 맞으면 되지.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오케이, 그럼 숲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익혀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보기 분석 3가지 법칙이 있고요. 이게 또 훌륭하죠. 알겠습니까? 요걸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합격영어 독해편에서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수업은 짧아요. 16강이에요. 왜냐? 그 스킬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뭘 들어가야 돼요? 요거에 대한 무한 연습이 들어가야죠. 제 거 커리큘럼 한번 잠깐 보시면 인터넷 보시는 분은 맨 뒤에 이렇게 교재에 보면 아주 예쁘게 커리큘럼 표가 나와 있어요. 간단히만 볼게요. 자, 커리큘럼 왜 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척하고 지랄이죠, 제가? 예, 자, 오른쪽 잠깐 보시면 빨갛게 쳐진 게 기본 개념 강좌입니다. 알겠죠? 우리 책 뒤에 보면 있어요. 이 컬러풀한 걸로 보세요. 그 다음 보면 뭐가 있죠? 천재 시리즈가 있죠. 구문 천재, 문법 천재, 독해 천재 있습니까? 독해 천재는 그러면 독해가 몇 문제일까요? 1000문제겠죠. 오케이? 독해 천재는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기초가 없으면 뭘 들어야겠지만 그럼 이 독해 천재는 뭐만 하시면 돼요? 책을 사셔서 이 수업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익히고 적용 훈련하시면 돼요. 1000문제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1000문제는 푸셔야죠. 당연히 푸셔야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바보 같은 친구들이 뭐냐면, 이건 이제 좀 더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단어 찾는 친구들, 미친 짓이죠. 모르면 모른 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좀 고민해 보세요. 바로 채점 매지 마시고. 그건 조금 더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잠깐 우리 책 목차 좀 잠깐 봐볼게요. 목차. 오늘 여기 목차는 없죠. 자, 목차가 보시면 총 파트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 해가지고 구조독해라고 있습니까? 여기 있죠? 구조독해 있죠? 요건 뭐냐면 본문을 보는 법이에요. 알겠죠? 본문을 법입니다. 그래서 뭐 소재 중심 독해 뭐 있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뭐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시간을 절약하셔야 돼요. 빨리 푸는 유형입니다.
자, 파트 3가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유형이에요. 오케이.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은 뭐 일치불일치 어디 딱히 넣기가 힘들어서 그냥 파트 4로 뺐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수업이 전개되는지 알겠죠? 잠깐 넘겨서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12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이제 이게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9급 독해 문제인데, 여러분들 독해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뭐예요? 빈칸이죠. 그럼 잘 보시면 국가직이요 1번이 빈칸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예, 10번이 빈칸이죠. 맞나요? 그렇게 빈칸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되게 빈칸은 여러분들 딱히 세팅이 된 건 아닌데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많으면 서너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빈칸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순서 배열이죠. 순서 배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잠깐 보시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8번 같은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문장 삽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넘겨서 9번 같은 문제가 있죠. 이런 거를 순서 배열 또는 문장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두 문제 정도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그 다음에 은근히 쉬운 듯 어려운 게 일치불일치입니다. 일치불일치가 생각보다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여기는 본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일치불일치도 은근히 두 문제, 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두 문제, 많게는 서너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형별로 갈 때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요 세 파트.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문제를 그래서 많이 좀 넣어놨습니다. 알겠어요?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OT를 끝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요, 첫 시간은 문제를 쫙 푸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뭐랄까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자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60분 수업이다 그러면 첫 수업은 60분이라기보다는 한 문제 푸는 시간까지 치면 한 70분, 75분 정도 생각하고 수업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